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고시 예비순환 끝나고 한동안 여러분 쉬셨죠? 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 열심히 하셨겠지만, 경제학은 약간의 이제, 그쵸? 쉬는 기간을 지나고 국제경제학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제경제학이 사실 미고시가 전제가 돼야 돼요. 미고시 혹시 그 정리 안 하고 들으신 분도 있다면은 그건 안 됩니다. 드롭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고시를 예비순환해서 열심히 하셨고, 그 전제에서 국제경제학에 가게 돼요. 무역이론은 미시경제학, 국제수직이론은 거시경제학에, 그쵸? 업그레이드된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시, 거시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경제 이거 예비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생전 처음 경제학 하신다. 그래서 국제경제학을 처음으로 하신다. 그렇게 상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대개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내가 시험 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없었으면은 대개 경제학과라 할지라도 국제경제학 뒤에 가게 되면 3, 4학년 졸업할 때 되고 그러니까 거의 안 해요. 분위기가 보면 대충 해서 이제 학점 맞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미고시보다는 훨씬 취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공인 분들의 경우에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긴장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교재 좀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김인준 교수님하고 이영석 교수님 책 8판으로 택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렵습니다. 이 문장 서술도 그렇고요. 아주 자세하게 그 뒤에 있는 얘기까지 설명하시다 보니까 책 읽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 근데 물론 이제 김신행 교수님 책도 있는데 그 책도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은 좀 많이 다이어트돼 있고 좀 너무 쉽고 그래서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책이 좋을 것 같아서 대개 뭐 이 책으로들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제 예비순환, 일순환 이렇게 가잖아요. 예비순환에서는 기본, 우리가 13번, 작년에는 10번이었는데 그래도 3번 더 하게 돼서 참 다행인데,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 국제경제학 10번, 13번에 끝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예비순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강의에서 꼭 필요한데 우리 교재, 예를 들어서 국제수지 같은데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는 대개 이제 경제언론 하게 되면 ISLM, BP 모형만 알잖아요. 그거 말고, 그렇죠. AADD 모형이랄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일순환해서 보완하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시험 기출문제를 보시면 ISLM, BP 모형만 보면 답안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완적으로 다른 모형들을 좀 얘기하고 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보완하기로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미고시 때도 그랬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수강 노트 하나를 만드시라.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면 칠판에 제가 쭉 쓰겠죠. 그걸 전부 기록하셔야 돼. 그래서 1차 복습 자료는 그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진행이 되면 복습 그 자료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순서, 복습 순서, 그 다음은 교재를 읽어야 한다. 교과서 읽는 거는요, 그건 굉장한 보약입니다. 그거 읽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3회독, 4회독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순환에서 1회독, 일순환에서 1회독, 그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 풀고 그러면서 한 번 또 보고요. 근데 우리가 참 그렇죠.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한 번 입력하면 딱 저장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재는 읽을수록 의미가 새로워져요. 처음에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으면 아, 이게 이런 의미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책을 쭉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더 이상 전진을 못해. 이해가 될 때까지 그거 가지고서 하루 이틀 시간 보내고,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죠. 공부 많이 해보셨으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뒤에서 그 얘기가 거론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니까 가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 저녁에 복습, 그 다음날
질문해서 해결하십시오. 반드시. 여기 오프라인 여기 오셨을 때 가장 큰 좋은 점은 그거죠. 예, 강사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꺼리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문제도 질문해서 해결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 없이 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제가 유인물 교재를 드렸는데, 이 유인물 교재는 따로 무슨 국제경제학을 요약을 해놔서 정리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 교재 강의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예, 복습하고 할 때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라 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활용하시되, 그게 있으니까 내가 수업 들으면서 노트 안 하겠다. 그건 안 돼요. 노트는 반드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그 전에 저 맹큐 교수 아시죠? 그 양반이 써놓기를 어떤 책에 어디서 봤는지 제가 불확실하긴 한데, 경제학 공부는 야만적, 브루털, 야만적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쓰고 그리고 계산해서 풀고 손으로, 자기 손으로. 전부 핸드스크립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뭐 아무 의미 없죠, 경제학.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반드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책에는 밑줄도 치지 마라. 책에 밑줄 치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책은 밑줄도 치지 말고 그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노트 옆에다가 메모해놓고 몇 페이지 어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서에다 밑줄 치면 그거는 그 책 내년 혹시 더 보게 되면 새로 사야 돼요. 밑줄 친 책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목차로 한번 가보십시다. 국제경제학을 우리가 원론 수준에서 했는데, 원론 수준의 국제경제학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국제경제학의 전체 편성을 한번 보는데요. 우리 차례 한번 보십시다. 그 로마자 소문자를 했는데 6페이지 머릿말 뒤죠. 차례되어 있는데 1장 국제경제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전 정보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부 국제수지, 2부 국제무역론. 수지론과 무역론이 두 개 국제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래. 어떤 해에는 수지론 나오고 어떤 해에 무역론 나오고 올해는 어디서 나올까? 그런 것도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 교재의 독특한 점이 보통은 전부 국제무역이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수지론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무역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출제 빈도로 보게 되면 무역론이 수지론보다 작아요. 작고 공부하기도 어떤 면에서 그 무역은 이론이 있잖아요. 순수교환 모형, 리카도, 핵시올인, 특정 요소, 모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비교적 공부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쉽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제수지론은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제경제에서 변별력은 국제수지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방 거시경제 분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학에다가 수출, 수입, 환율 하나 딱 얹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국제수지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거시경제학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복잡해요. 출제 문항수도 2배 되는 것 같아. 그거 내가 출제표 드린 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무역이론부터 먼저 하는데, 자, 2부 무역이론 제목 한번 쭉 봐요. 무역이론은 처음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요, 한번 목차를 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2부 무역이론을 보게 되면 5편 무역이론 돼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80~90%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럼 무역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모형이 쭉 있단 말이에요. 거시경제학에서 단순 모형, 고전악파, ISLM, ADAS 모형 똑같아요. 그래 보시면 14장이 순수 교환 모형. 이것으로부터 이제 무역 개념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15장 리카도 모형.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17장으로 갈 거예요. 핵쇼림 모형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핵쇼림 모형, 이게 비로소 현실의 무역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핵쇼림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순수교환모형이나 리카도 모형은 무역 이론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기초 체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고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16장 순서 제 바꿔서 할 건데요. 특정 요소 모형 해서 여기는 이제 요소, 노동과 자본, 요소까지 고려해서 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론이 16장까지 하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18장이 새로운 무역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불안전 경쟁.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독점이거나 독점적 경쟁이거나 그 규모의 경제가 자연 독점, 독점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제 불안전 경쟁. 여기서 뭐 거의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19장이 생산 요소 이동. 우리가 무역이론에서는 재화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국적 기업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자본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거를 보는 것이 19장입니다. 자, 5편이 무역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이론 하게 되면 뭐죠? 자유무역입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근데 현실의 무역 자유무역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호무역이죠. 그게 6편이에요. 무역 정책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입을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수출 많이 하면 좋으니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수입 억제가 관심사가 돼서 6편의 무역 정책이에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다. 막는 방법이 20장이 관세 장벽이고요. 21장이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관세와 비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얘기죠. 요게 6편이 되고, 그 다음에 7편은 국제경제질서. 그래가지고서 전 세계적 글로벌 이코노미, WTO 체제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무역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역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하겠죠. 우리나라가 무역해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는 것이. 그 다음에 24장 글로벌리즘, 지역주의, 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것이죠. 여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됐어요. 자, 이게 무역론이에요. 그러면 첫째, 여러 가지 무역 이론, 모형하고, 그 다음에 무역 정책,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분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역하고 경제 성장의 관계.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지론이, 이게 이제 골치 아픈데요. 국제 수지론은 개방 거시 경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결정 이론, 유효 수요, 수출과 수입에다가 환율 하나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방 거시 모형이 되고, 그럼 일부 국제 수지 한번 보십시다. 국제 수지 봐야 되겠죠. 국제 수지 개념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제 수지가 뭐죠? 국제 거래에 따른 수익과 지출. 근데 국제 거래, 국제 수지는 두 가지로 나누죠. 크게 보면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 그 다음에 그 경상 자본 수지를 국민소득 개정 안에서 이해하는 게 국민소득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체계를 정확히,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 내용 이런 걸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이 외환시장과 환율, 우리 변동환율 제도죠. 변동환율, 그 환율이 수출 수입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외환의 가격이니까 외환시장이라는 개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편입니다. 여기가 개방거시 경제 분석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민소득 국제수지 5장이 환율이 변화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얘기예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경상수지 어때요? 개선되죠. 수출 증가하고 수입 감소하고. 왜 그러느냐?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아유 안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제이콥의 효과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이 통화량, 물가, 국제수지.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금융론 측면에서의 환율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디어 7장이 그렇죠.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개방 거시경제 분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산물 시장, 통화 시장, 외환 시장 동시 엮어서 이게 ISLM BP 모형이 되겠죠. 7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 수지론의 한 반은 여기서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편이 국제금융인데 다행히 우리 시험에서는 국제금융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국제금융까지 나온다면 정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재경직에서 선택, 거기서는 이게 다뤄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 8장은 몽땅 스킵해도 돼요. 그 다음에 9장을 보면 환율 결정이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기본적인 환율 결정은 수요 공급에 의한 거, 유량 모형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환율 결정이 자산 시장으로 분석하는 거, 뭐 포트폴리오 밸런스 모형 등등. 그래서 환율 결정에 관한 몇 가지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그 환율의 측정과 예측에 관한 아주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편이 이제 국제금융제도 주어 있는데 11장이 그 우리가 왜 그런 거 하잖아요. 브레튼 우드 체제, IMF 브레튼 우드 체제가 스미소니안 체제 거쳐서 뭐 관리 변동 환율제도 킹스턴 체제로 넘어오고 그러한 이제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환율 제도를 결정하는 거죠. 과거의 고정환율, 브레튼 우드 체제, 고정환율, 킹스턴 체제, 관리 변동. 그래서 이런 이제 통화제도의 변천. 이건 재밌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최적 통화제도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외교원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통합론술. 거기에서 이제 이것들이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론하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국제 수지론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먼저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 그 거시경제학의 체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환율을 고려한 개방거시경제 분석, ISLM, BP 모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이지만은 로드맵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 국제 수지론이나 무역론이나 어때요? 무역에 관한 기본 모형이 있죠. 국제 수지에 관한 기본 모형이 ISLM, BP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현실 경제 분석하는데 국제 수지가 출제 문항수도 많고 우리가 서술할 때 여기에 변별력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국제 무역론은 솔루션 해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씨 틀렸다 맞았다 이거지. 거기 뭐 다른 이론 추가될 게 없어요. 그러나 국제 수지는 어때요? 시험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문제를 모형 이걸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답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국제 무역 이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책에서 이제 하시다 보면 나오겠지만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은 이제 지적을 해 가면서 보시도록 하고, 자, 우리 예비 순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역 이론의 기본 프레임, 국제 수지론의 기본 틀, 기본이 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일순환에서는 이제 나머지 더 추가해서 복습이죠. 크게 보면 일순환은 대개 경제학 미시거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습하는 의미고 이론 마무리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면 시험 보기 위해서 최종 파이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보통 이런 말을 해요. 보통 1순환까지 예비 1순환에서 이론이 한 90%가 끝난다. 나머지 10%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독특한 문제,
거기서 다뤄지는 모형 이런 것들 플러스가 되니까.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일순환까지 이론이 끝이 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순서인데 우리 예비순환에서는 하여튼 무용론 수지론의 기본 분석 체계를 내가 정립한다. 근데요, 이래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예비순환에서 흔들리면 그 해 농사는 그렇죠. 아씨, 예비순환 그러면 일순환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긴 뭘 해. 그렇죠. 예비순환에서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시거시한 거 아직 우리 일순환 남아있어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요. 복습들 해주시고 국제경제학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요만큼 제가 인트로 요 정도 여기 말씀드렸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국제 무역론 얘기부터 시작을 하십시다.